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4K 미니 PC 추이 라크박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추이라는 회사는 예전에 중국산 듀얼 태블릿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 테클라스트와 함께 듀얼 태블릿 시장에서 2인자로 군림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테클라스트의 파워가 워낙 강해서 항상 추이 제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는데, 이번에 드디어 깜짝 놀랄만한 이런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추이사에서. 자, 포장은 이렇게 단촐합니다. 자, 사이즈가 정말 작습니다. 미니 PC가 들어있고 12V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자, 110V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220V를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돼지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사홀용 마운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사이즈가 정말 작죠? 자,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작은 게임기 GBA SP보다 더 작습니다. 높이는 그렇지만 사이즈 자체는 훨씬 작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이 추이 라크박스와 거의 같은 성능의 오드로이드 H2 플러스입니다. 사이즈 자체가 거의 비교가 안 되네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지 신기합니다. 이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작게 이런 성능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실물을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작습니다. 그러면 살짝 이 오드로이드 H2 플러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가 램 포트가 2개, USB 3.0 2개, HDMI DP 포트도 있고, 램도 최대 32기가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NVMe SSD를 사용할 수 있고, 기능으로 보면 이 오드로이드 H2 플러스가 훨씬 더 기능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게끔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도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작고 예쁜 케이스를 보니 여기에 케이스를 씌울 마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SATA SSD도 2개나 연결할 수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리뷰했을 때는 이 NVMe SATA 포트에 외장 GPU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추이 라크박스는 SD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헤드폰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12V C타입의 전원이 들어가고, USB 3.0 2개, HDMI. 그러고 끝입니다. 랜선을 연결할 수 없고, 가격은 이 추이사의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70 정도에 팔고 있고, 이것은 가격은 $120입니다. 하지만 램을 추가해야 되고, 라크박스의 경우에는 eMMC가 120기가가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하지만 여기는 윈도우즈도 없고, eMMC도 만약에 사용하려면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추가 비용을 생각하면은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자체도 가격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지자면 이 추이 제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드라이브가 더 필요하다던가, 포트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거나, 인터넷 속도가 더 중요한 경우, 좀 더 특수한 목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오드로이드 H2 플러스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디자인에서 너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4K TV 앞에 한 대 딱 놓고 사용하기에는 이 추이의 라크박스만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분해할 때 이 나사가 상당히 세게 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게 누른 상태에서 돌리셔야지, 안 그러면은 나사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M2 SATA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안쪽에는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풀어주고, 대부분 나사들이 세게 조여져 있습니다. 나사 손상되지 않도록 잘 풀으셔야 됩니다. 네, 아마도 요거를 한 번 더 풀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 어쩔 수 없이 이 보증이 깨지는 판도 띄워내겠습니다. 자, 보증은 이제 날라갔고, 자, 안테나도 떼고, 방열 테이프가 좀 너무 허접한 게 쓰인 것 같습니다. 네, 방열 테이프 다 띄워내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상당히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들어가면 또 제가 다음 DIY 또 재료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케이블 때문에 조금 넓어졌네요. 이렇게 하고 12V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쿨러는 또 따로 쿨러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높이는 됩니다. 높이는 이게 안 되네요. 이거를 뒤로 어떻게 빼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잘라내기도 그렇고, 가격이 좀 저렴하면 그냥 잘라버리겠는데, 아무튼 요거를 좀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고, 뭐 높이가 살짝 높기 때문에 여기만 뒤쪽으로 좀 빠져나가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뒤로 빠져나가면 외장 GPU도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걸 뒤쪽으로 빼면은 휴대용이면서도 조금 고사양 게임을 할 때 외장 그래픽 카드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한쪽에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위쪽에다가 이렇게 포트도 맞고. 네, 어쨌든 이 사이즈에 맞는 3.7V 배터리 3개 정도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해서 놓고 12V를 맞추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조립을 하기에 앞서 이 허접한 서멀 패드 대신에 서멀 컴파운드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거에 발라본 적이 없어서 쉽지가 않네요, 이게. 네, 서멀 컴파운드를 다 발랐습니다. 이 작은 데다 바르려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되었네요.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니까 이게 온도가 한 60도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서멀 그리스를 바르면 온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모니터에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팅은 15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해상도는 이렇게 4K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셀러론 제미니 레이크 J4125 1.8기가, 코어 클럭은 터보 클럭이 사용되면 2.4기가까지 올라갑니다. 네, 메모리는 DDR4 6기가.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온도는 55, 56도 뭐 이 정도 되면은 쿨러 소리가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60도 정도에.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쿨링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CPU와 방열판 사이가 좀 떨어져 있어서 서멀 그리스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온도를 보니까 잠깐 했는데 60도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 하드웨어 모니터 프로그램을 띄우는데 60도까지 올라간 걸 보니까 서멀 컴파운드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쿨링팬이 계속 도는 걸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분해해서 서멀 패드를 좀 더 두꺼운 것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히 서멀 컴파운드를 발라서
영상 시간만 잡아먹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현재 이 써멀 패드 1T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써멀 패드를 교체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 순정 상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가벼운 웹서핑을 할 때 60도 정도로 유지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뭐 약간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워낙에 방열판이 작기 때문에 써멀 패드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로딩이 필요한 구글 맵을 한번 4K 모니터에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K 해상도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용도로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멀티미디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제조를 진행해 볼 제품은 네, 1080p에서 무난하게 재생되는 것 같습니다. 4K PC이기 때문에 4K 60프레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4K로 되어 있고 네, 로딩은 조금 걸리지만 프레임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는 4K로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어떨까요? 네, 4K가 지원되는 새로 나온 신작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K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임도 떨어지지 않고 네, 넷플릭스도 4K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로딩이 걸리는 작업을 했는데 네, 와, 온도가 뭐 70도까지 올라가네요. 자, 게임은 어떨까요? 네, 옵션은 1280에 800, 퀄리티는 노멀로 놓고 해보겠습니다. 네,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갑니다. 게임 종료하자마자 바로 70도까지 여름 금방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게임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파는 아마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장 그래픽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되는 게임도 있기 때문에. 네, 설정은 최저 해상도에, 네, 뭐 다른 거 그냥 다 자동으로 놓고 프레임 30. 네,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피파의 경우에는. 자, 그럼 ML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게임 큐브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Here we go. Let's go.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오드로이드 H2 플러스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 GPU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안 됩니다. 커넥터 사이즈가 커서 커넥터도 부러뜨렸는데 안 되네요. 네. 네, 이렇게 인식이 안 됩니다. 오드로이드 H2 플러스는 이 GPU를 사용할 수 있어서 3D PC 게이밍도 가능했었는데 라크박스의 경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까지 됐으면 나중에 제가
태블릿으로 만들 때 필요시에 이렇게 외장 그래픽카드를 연결해서 게임을 하면은 재밌었을 것인데, 네, 안타깝게도 락크박스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영상 소재 하나 날라갔네요. 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체감하기로는 오드로이드 H2 플러스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SATA 포트에 SSD를 연결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eMMC에 테스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에뮬 게임 속도도 이전에 테스트했을 때보다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한 3에서 5프레임 정도. 오드로이드 H2 플러스는 쿨링팬이 없기 때문에 기본 방열판으로 쿨링이 되었지만, 이것은 쿨링팬이 있어서 작업할 때는, 게임이나 뭐 무거운 작업을 할 때는 온도가 높게 올라가지만 금방 60도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스로틀링이 덜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3D 게임이라든가 유튜브를 제작한다든가 그런 멀티미디어, CAD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가볍게 에뮬레이션 게임도 아까 보셨듯이 닌텐도 위, 슈퍼마리오 위가 거의 끊김없이 돌아갈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튜브 4K 플레이, 넷플릭스도 그렇고, 아무튼 간에 가성비 면에서도 오드로이드 H2 플러스는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이 락크박스의 가격을 넘어가기 때문에 가성비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그동안 항상 2등 3등만 하던 추위에서 최고의 미니 PC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